방송 장악, 언론 탄압 위에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 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전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동의 언론 안 하시겠죠? 저희는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가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이 이루어질수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인 방송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할 시간은 안 주시는 건가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일방적인 의견을 표현하신 겁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황정아 의원님, 이거 중단해 주세요. 왜 이렇게 도발을 해요, 진짜?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예, 이상하잖아요. 할 때마다. 야당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대표한테 맞죠, 정 과장님. 김태규 위원. 진짜 이상합니다, 진짜. 안 이상합니까, 그게? 모든 반이 지적한 것을 마세요. 김태규 의원님 주셔야죠. 대통령이 화내시면 안 되래요. 예? 이놈 아닐까, 지금. 누가 이놈만 있어, 누가 이놈만 있습니까? 왜 비약하세요, 왜? 김태규 의원님 답변 잘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아니, 정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왜 아니, 김태규 대행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소송하고 여당 가능해요.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왜 저러시는지. 정리를 하지 말자고요. 정리를 하지 여당 말자고요.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뭘 가만히 있어요? 끝나셨습니까? 지금 가는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시간이 마세요. 의원님. 간사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여당 굳이 의원님들이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여성원들이 통계를 주세요. 만만하십니까? 선거를요? 예, 여성원들이 이렇게 만만하십니까? 김만만처럼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름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 기분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왜 예산 걸고 들어요? 불쾌합니다. 여성원들을 함부로 하는 거 불쾌합니다. 이면 간사가 이야기하는 게 더 불편해요. 뭐가 불쾌해. 불쾌합니까? 김정일 의원은 상관도 안 했는데. 제가 김정일 의원은 상관도 안 했어요. 여기 왜 저를 거론하십니까? 상관해요. 왜 제 이름을 거론하십니까? 그러면 주시죠. 거론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2차 가해입니다. 자, 가요. 네. 최영두 간사나 가해하지 마십시오. 최영두 간사나 김현 간사는 양당의 대표 간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당이 서로 간사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간의 장외 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장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법에 충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황정아 위원님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10초를 허비했기 때문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황정아 위원님 끝나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과학계 100년 난제인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자들이 관측에 성공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그 26살의 대학원생의 인터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과학자 진로를 걸어도 미래의 백수가 될 수 있어서 공포가 너무 크다.
한국만 과학자를 기피한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보셨습니까? 예, 기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네. 학생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배 동료 연구자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포가 학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인 출연연들의 연구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 삭감의 상흔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과교부의 현장 연구자들과 이렇게 소통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하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주요 사업비 꼭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해 보니까 약 300억 원의 주요 사업비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 적극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전기료도 없어서 연구 시스템, 인프라 가동 중단하는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기료 추가 요소도 약 126억 정도 나왔어요. 이 부분도 증액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R&D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 개의 연구가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도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과기부도 적극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과방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과기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AI, 과기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사업들에 대한 서면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해당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빈 우주창공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당초 6천억 원에서 예산이 3,8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시죠? 잘려나간 예산 대부분이 우주항공 R&D가 집약되어 있는 대전의 우주연구 및 인재개발 클러스터 사업 예산들입니다. 우주항공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 씨앗을 잘 심어야 10년, 20년, 30년 후에 걷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사업의 필요 예산 493억 원 중에서 정말 꼭 시급하게 필요한 58억 원은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반영하지 못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정말 파 빠진 찐빵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대한민국 우주인력 양성 지금도 꽤 늦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네, 인력 양성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산 증액에? 네. 네, 적시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신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교수는 30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마저 급감해서 재정 여력이 정말 어려워요.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전의 27곳을 포함해서 전국 시도별 1368개소의 추가 신설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그리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몰을 시킬 게 아니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지자체에 넘기겠다, 통신사가 해야 된다 말만 하면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업 보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서 지적한 부분, 정부가 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정책이 정부의 계획이 마무리된 사실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계속 있다고 지금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 운영 성과, 이용 실태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잦은 우리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우리 위원장님 노고가 크신 줄 알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질의는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김태규 직무대행은 반복적으로 본인이 발언 권한을 득하지 않고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재를 요청드렸는데 제대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즉시 퇴장시켜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지금 퇴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조금 전에 상황에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반복되면 이후 여하 막론하고 즉시 퇴장시킨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까 국회법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국무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황정화 위원님 질의 끝나면 황정화 위원님께 여쭤보고 혹시 답을 할 시간을 줘도 되겠냐 여쭤보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 방통위가 손해를 보고 방통위 직원들이 지금 매우 걱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무위원들은 여성 의원이 질의할 때 잠깐만요.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할 때 태도나 답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혼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 대행님?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또 제가 말하는데 끼어드시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고 꼭 발언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사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예,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면 저로서도 반복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황정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그 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이것은 사실 방통위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 소송 비용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가 나오신 중에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고 그 마음이 앞서서 그리 된 것이니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부분은 사실은 인간사에서 어떤 갈등은 반드시 상존하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 법치국가에서 그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비용은 비록 비용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일락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능하면 저 역시도 위원님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원만하게 회의 답변에 임하고 싶고 저 역시도 국회를 비록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모든 일정은 국회에 맞춰서 제가 충실히 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께서도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싶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다음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저 피켓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최소한의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건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저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제가 2항의 조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델타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 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 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델타테크로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제 번호 010-7162-870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 번호 010-7162-8706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